예, 인문 특강 이제 3강 마지막 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와 행정이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법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한 법이 있고,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 있어요. 이제 뭐 혼자 살면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타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무인도에 산다면은 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뭐 교통신호등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뭐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규율한 법을 사생활에 관한 법이다 해서 이걸 이제 사법이다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이제 사법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읽고요. 이렇게 읽을 때는 사법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이렇게 안 읽죠. 행정법, 민법 이렇게 안 읽어요. 민법, 상법, 헌법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뭐 이렇게 형법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사법, 법원, 사법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사법이라 하는데, 사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이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 법,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있어요. 국민과 국민끼리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한 법, 상법이 있는데, 이제 사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사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국가와 국민도 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모 구청에서, 종로구청에서 복사용지가 필요하다. 복사용지를 이제 문구점 가서 구입했다. 이런 것들은 국가랑 국민의 사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사법 그러면 국민과 국민의 관계인데,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적 자치죠. 사적인 거기 때문에 법치 반대말이에요. 법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내 뜻대로 뭐 내가 핸드폰을 LG를 사려면 LG 사는 것이고, 삼성을 사려면 삼성을 하는 것이고, 뭐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LG에서 뭐 판매하는데 얼마에 팔 것인가? 24개월 약정은 36개월 할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뭐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죠. 사적 자치라고 하고, 다른 말로 당사자들끼리의 자유로운 계약만 맺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를 계약 자유 원칙 혹은 뭐 본인들 뜻대로 하면 된다 해서 의사 자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사적 자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법은 왜 필요해?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이유는요, 당신들 뜻대로 뭐 계약을 맺든 어떤 관계를 형성하시되,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 분쟁을 해결할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 그 기준을 정해둘 테니 이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뜻대로 하시되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은 이 기준에 따라 하겠습니다. 재판 규범이다 라고 그러죠. 재판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자치고 뭐 재판 규범이고, 또 사법의 주요 내용은 사적 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적어 놓죠. 능력 규정이라 부르는데,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핸드폰 하나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사적 자치니까. 혹은 뭐 치매 걸리시는 어르신께서 집 문서를 들고 가셔서 집을 부동산에 팔고 왔다, 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 행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사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행정법은 아니고요. 국가랑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 이제 바로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사생활이라면은 이쪽은 공적 생활을 규율했다라고 해서 공법 이렇게 부르는데, 공법에는 이제 어떤 법들이냐면은 한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 헌법이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은 한나라가 추구하는 이념, 목적, 가치 이것들도 적었고요. 또 이제 국가의 구성 요소로서 영토, 그다음에 주권, 그다음에 국민, 또 이제 국민의 권리, 또 국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자치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이 있고 두 번째 행정법이 있죠. 헌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무슨 뭐 식품위생법 한 2천여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이 있습니다. 범죄,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는 어떤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징역을 내리겠습니다. 사형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범죄와 형벌을 적어놓은 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운데 소자 들어간 법들을 절차법이다라고 그래요. 왜 절차법이라고 하냐면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적어놨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적혀 있다면은 이제 법관은 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소송 진행 절차를 쭉 적어놨어요. 판사들이 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 진행 절차를 적어놨다 해서 절차법이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법들은 이제 실체법이다라고 해요. 실체법. 뭐 우리가 법학개론이라도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필요는 없지만 그냥 권리 의무의 실체를 적었다 해서 실체법, 이건 절차를 규정했다 절차법 이렇게 부릅니다. 절차법이다 정도만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중 공법이라고 한다면 흔히 이 두 개, 헌법과 행정법을 협의의 공법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쌤이 수업 도중에 특별한 말 없이 공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헌법과 행정법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이런 공법은 국가랑 국민의 관계인데 제가 그림을요, 국민과 국민은 이렇게 평등하게 수평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국가랑 국민의 관계는 이렇게 수직으로 그림을 그렸고 특히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쪽은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다 해놨지만 대개 이제 공법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권력적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미성년자 출입시키지 마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가는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마음대로 국민에게 명령, 강제, 화살표를 내려 꽂을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다. 법치, 이쪽은 자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단속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명령, 단속, 규정. 그래서 법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또 법치를 위반한 국민 행위는 위법이 되기 때문에 처벌 등을 받게 되고 제재 강제라고 하죠. 이쪽은 이제 능력 효력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공법과 사법 이 비교를 막 써가면서 외울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법이 어디 위치하고 있다? 여기 위치하고 있군요. 행정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나눈다면 공법에 해당되고 실체법이고 따라서 법치고 법에 따라 명령 단속하는 그런 성질일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교환법에는 자력 강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의무영합법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루겠지만 국민과 국민 간의 이제 분쟁은 스스로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이게 안 되면은 강제력, 깡패를 동원한다라거나 무기를 들고 와서 막 협박을 한다거나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쪽은 국가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이제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그 뭐 지금 한참 쌤이 강의하고 있는 이 즈음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논란이 막 있어요. 북쪽에 풍선을 날려서 전단을 이렇게 뿌리는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 근데 왜 국가가 이것을 못하게 공권력을 이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느냐,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뭐 주장하는 분들, 또 어떤 부장판사님도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국민의 기본권도 헌법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질서 유지나 안전 보장이라거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을 받고 있는다. 국민의 기본권이 다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안전 보장, 또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 그분들의 어떤 생명권, 신체, 또 재산권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그 여론이 둘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 여론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행정기관에서 공권력을 이제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국민과 국민의 관계라면은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하지만, 국가랑 국민의 관계는 그 이제 전단을 살포하는 그 기관한테 공권력을 이용해버린 겁니다. 법원에 뭐 고발, 뭐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력하여 강제를 한다. 이쪽은 자력 강제가 안 된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행정법은 어디 위치하고 있다? 공법에 위치하고 있다. 공법이다.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고 명령 단속 규범이며 자력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있다. 행정법의 위치였습니다. 뭐 써가면서 외울 그럴 부분 아닙니다. 그냥 상식 정도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이 뭐냐? 행정이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로 들어가면은 행정이란이라는 부분이 행정법 첫 부분에 나와요. 책에 있어요. 교재 있는데 그냥 우리 인문특강에서 제일 앞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이 뭐냐를 딱 한마디로 이거야 라고 말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행정이 뭐다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행정법이 뭐냐라고는 물어보면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작용 구제가 난 국내공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행정법이 뭐냐를 물었던 거고요. 행정법이 뭐냐가 아니라 행정이 뭐냐. 행정과 행정법은 다르죠. 행정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잖아요. 근데 행정이 뭐냐. 이건 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을 둘로 나누어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입법, 그럼 입법기관이 누구라고 했어요? 국회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겠죠. 국회에서 행하는 모든 작용. 정부가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되겠죠. 행정기관이 행하는 모든 작용. 정부가 하는 모든 작용.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사법 그러면은요. 법원. 형식적 의미의 사법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작용을 형식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맞춰보실까요? 이것부터 봐야겠군요. 선생님, 제가 어떤 국가작용이 나왔을 때 이게 국회에서 행하는 건지 정부가 하는 건지
법원이 하는 건지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좀 희박한데요. 나오면 그냥 주어줍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뭘 했다. 주어줍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뭘 했다. 국회의장이 뭘 했다. 대법원장이 뭘 했다. 법관이 어땠다. 라고 주어주도록 되어 있고요. 안 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국무총리가 뭘 했다. 감사원장이 뭐 했다. 법제처장이 뭐 했다. 모르겠죠? 다 그냥 여기에요. 국회란 말, 법원이란 말 안 들어가면은 다 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 안 주어주는 게 있어요. 등기만 안 줘줄 수 있어요. 옛날 출제된 문제 중에. 근데 여러분 등기 어디서 합니까? 등기를 국회에서 하면은 등기는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 되겠고요. 등기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될 것이고, 등기를 법원에서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 되겠죠. 물론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네, 법원에서 하죠. 법원 등기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등기는 법원이란 말이 안 줘줍니다. 그러나 거의 좀 상식에 가깝죠. 자, 무튼 형식적 의미는 누가 하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줘졌을 때 국회가 하느냐, 다 법원이 하느냐, 다 나머지 다 행정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법을 제정합니다. 주로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만 제정하는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행정을 해요. 국회 행정 업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 국회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두고 뭐 사무처 직원을 임명한다라거나 뭐 징계를 내린다라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다 행정 업무지만 그런 업무 형식적 의미 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가 하면은 어떤 업무냐를 불문하고 그냥 형식적 의미 입법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러분들 사법 합니까? 재판 같은 거 합니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징계를 내려요. 국회의원이 징계 의결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디서 뇌물 먹었다. 야, 이 사람 같이 국회의원 못 해먹겠다. 이 사람 잘라버리자 하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요, 그 국회의원을 제명시켜버립니다. 혹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마라. 국회. 며칠간 출석하지 마라. 공개 사과하라. 이렇게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자기들이 의결하는데 마치 이런 것들은 법원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법원의 재판과 똑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사법에 해당되는, 재판에 해당되는 업무죠. 하지만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걸 국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정부가 하는 모든 거죠. 행정부가 행정을 주로 합니다. 행정부가 행정을 주로 합니다. 근데 행정부가 행정만 합니까? 법도 만들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저기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은 누구에게 결정권이 주어져 있느냐면 국민이 헌법이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법이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높은 법은 법률입니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국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헌법 다음으로 높은 법인데요. 무슨 법으로 끝나면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이라고도 하고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다 법률입니다. 그럼 그 다음 높은 법이 뭐냐면 명령이라는 법이에요. 명령은 누가 만드는 법이냐면은 정부가 만드는 법이에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야, 이거 정부가 너희들이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만들어봐 라고 위임을 해줘요. 넘겨줘요. 그러면 행정부가 제가 이거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도 만들 수 있어요. 위임해주면. 대통령이 만약 법을 만들잖아요.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명령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너무나 길어. 그래서 대통령 명자 빼고 대통령 명 이렇게 불러요. 그럼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국무총리가 법을 만들었다면 총리 명령. 너무 길다. 총리 명. 국방부 장관이 법을 만들었다. 국방부
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집값을 잡겠다, 법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 령. 이렇게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법, 조례,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만든 규칙이 있죠. 서울시장이 만든 규칙, 서울시 규칙, 경기도에서 만든 규칙, 경기도 규칙 뭐 이게 되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높은 법이 있고 가장 낮은 법이 있습니다. 무튼 정부가 말입니다. 정부가 행정을 주로 하지요. 근데 이렇게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슨 행위예요? 입법이에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혹시 정부가 뭐 재판 같은 것도 할까? 에이, 그런 건 안 하겠지. 정부도 재판을 합니다. 헐, 정부도 재판합니까? 예, 봅시다, 여러분들. 행정기관, 뭐 편의상 선생님이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갑이 뭐 예를 들어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A한테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성년자들이 회를 시켰는데 회만 시키지 않고 술까지 시켰는데 왜 술을 팔았느냐. 영업정지 3개월 처분했어요. VA 행정행위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베르발튼악트 도거입니다. 도거. 행정행위 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불복하면은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청구한단 말입니다. 법원으로 가서 소송 청구합니다. 억울하다. 근데 법원의 소송이요, 참 좋은 제도예요. 행정기관과 국민의 다툼을 제3기관 법원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인데 법원의 판결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년, 2년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이 제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심판이라는 걸 청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간이 절차인데 좀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럼 법원에서 땅 두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판결.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땅 두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재결. 이렇게 불러요. 재결. 판결, 재결. 헌법재판소가 땅 두드리면요. 결정. 그래서 판결, 결정, 재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재결이란 말 앞으로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재결이란 말 넣으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사법작용을 했구나, 재판 비슷한 걸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무엇을 한다? 사법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행정기관도 사법 업무를 하는데 말입니다.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업무가 뭐냐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 행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원이 하는 것은 모두 다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겠죠. 예, 법원이 재판합니다. 사법이죠. 근데 행정 업무도 합니까? 당연히 하죠. 법원의 행정 업무 되게 많아요. 법원 행정처를 둘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 하지만 행정 업무지요. 그지만 누가 하니까? 법원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뭐라 부른다? 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은 안 만들겠지. 만들어요. 법원도. 헐, 그죠? 대법원 규칙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대법원 규칙.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입법이죠.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법원이 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뭐라 부른다? 사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느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징계 내렸어요. 그럼 형식적 의미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예, 국회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오케이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했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대법원 규칙을 만들었어요.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누가 했느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라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 의미, 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질적 의미, 입법은 뭐냐? 누가 했느냐는 안 따져, 이제. 그게 정말 법을 만드는 행위였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 그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다. 실제로 입법이잖아요. 누가 있느냐 안 따져. 입법이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규칙을 만들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누가 있느냐 안 따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역시 누가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면 실적 의미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하건 정부가 하건 법원이 하건 행정 업무는 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실질적 의미의 사법은 뭐가 되겠어요? 역시 누가 했건 국회가 했느냐, 정부가 했느냐, 법원이 했느냐 아무 상관없이 뭐 재판 같은 그런 일을 하면은 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이 툭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입법인지 사법인지 행정인지 어떻게 구분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법을 만든 건 그냥 입법이고 재판은 사법이에요. 모르겠죠? 행정 때리십시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행정 때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칸 한번 쳐볼까? 예, 칸 한번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안 쳐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불안하십니까? 안 쓰시면 뭐 불안하신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크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물론 옛날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류의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시험에서라는 말은 우리 행정사 시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이 지금 8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문제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단원별 그 문제집 하면은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행정사 문제는 얼마 없고 무슨 맨 공무원 문제만 이렇게 있느냐. 행정사 문제가 8회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 8회 문제만 풀면 몇 문제죠? 채 200문제 정도나 되나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험 유형의 문제까지 같이 갖다 놓고 단위별 문제집을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험은 행정사 문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시험들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 이제 이건 거고요. 혹시 이게 출제가 되면 그냥 공짜로 한 문제를 그냥 주는 겁니다. 수험생들한테. 그냥 들을 테니까 맞추세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여러분들 이 중 어느 칸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죠? 국회에서니까 일단 형식적 의미부터 생각해야 되죠. 국회니까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근데 국회에서 뭘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회 입법은 입법기관의 입법 업무예요. 입법기관의 입법 업무죠. 그죠?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물어보겠습니다. 등기는 뭘까요? 등기
등기는 어디에 담길 것 같습니까? 자, 아까 제가요,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죠, 여기.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죠? 근데 등기가 법 만드는 거 아니죠. 재판하는 거 아니죠. 따라서 등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등기 업무는 법원의 행정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는 무슨 업무? 어디에서의 무슨 업무? 법원의 행정 업무. 어느 기관? 형식적 의미. 근데 그게 실제로 무슨 업무? 행정 업무. 오케이죠? 예. 자, 또 하나 물어볼까요?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하죠. 이쪽에 해당되겠죠. 근데 행정심판 재결은 법 만드는 거 아니고 재판하는 거, 행정하는 거 아니고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기관의 사법 업무예요. 생각하십시오. 행정기관의 사법 업무입니다. 됐습니까? 행정기관의 사법. 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에서 재판했구나. 행정기관의 사법 업무구나. 오케이죠. 그럼 여러분들 국회 사무총장이 직원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이쪽에 해당되겠죠. 직원을 임명한 거 법 만든 거 아니죠. 재판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국회 사무총장의 직원 임명은 국회의 행정 업무예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 무슨 업무? 직원 임명이니까 행정 업무입니다. 오케이죠? 국회 행정 업무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대통령이 법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령 제정. 자, 대통령은 행정기관이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입법 업무겠죠. 대통령령 제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죠?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자기들끼리 표결로 제명해버렸습니다. 징계를 했어요. 국회에서 했어요. 근데 재판이에요, 그게. 국회 내 징계 의결 재판과 같다라고 했어요. 입법기관의 사법 업무죠. 입법기관의 사법 업무. 감 오시겠습니까? 입법기관의 사법 업무.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대법원 규칙 제정.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었다. 그럼 법원에서의 입법 업무가 되겠어요. 오케이. 국회 법 만들고 행정부 법원이 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하나만 여기서 적고 가겠습니다.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통고처분은요, 일단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조세범에 대해서, 관세범에 대해서, 출입국 사범에 대해서, 도로교통 사범에 대해서, 그다음에 질서 위반이 경범죄 사범에 대해서 누가 하냐? 행정기관에 장의합니다. 근데 통고처분은 재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 나한테 딱 걸렸으니까 돈 내고 끝나자. 그래서 돈을 내면요, 이거 판결과 똑같은 힘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과 비슷한 거예요. 돈 내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힘으로 인정하니까. 그럼 통고처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행정기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과 똑같은 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통고처분. 행정기관의 무슨 업무라고요? 사법 업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인가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통고처분은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근데 미리 하나 좀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적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맞춰놓으시면 되는데, 혹시 이런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거명령. 아무 말이 없죠. 행정기관이 한 겁니다. 법 만든 거 아니고 재판한 거 아니죠? 철거명령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축 허가를 내줬다. 아무 말 없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정도 잡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거창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 출제가 요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행정법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알파벳에 A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이 형식적 의미 행정도 있고 실질적 행정도 있는데,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어떤 행정을 다루느냐? 우리는 실질적 의미 행정을 행정법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적 의미 행정을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게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루기는 하는데 그걸 고유한 행정 법학 영역은 아니다라고 해서 비고유적 영역이다. 이게 이제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간혹 이런 말은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 행정 법학 대상은 실질적 의미 행정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말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실적 의미 행정뿐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도 다루긴 하지요. 이게 원칙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비고유적 영역이다. 고유한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이 이렇게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적 의미 행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사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입법은요. 법을 제정하는 거죠.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자, 우리 입법 국가기관 등이 성문에 법규를 정립하는 거, 제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가 등이 성문의 법규를 정립하는 활동이다.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법도 만든다면서요. 대통령 국가기관이에요. 국무총리 국가기관이에요. 그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담당합니다. 국무총리란 국가기관을 정세균이라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국가기관을 김현미라는 사람이 담당합니다. 한 사람이 국가기관 하나를 담당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담당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사람이 한 국가기관을 담당하죠. 이것들 합의제 행정기관. 한 사람이 한 국가기관을 담당하면 독임제 행정기관. 그래서 국가기관입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아니라 국가기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국가기관이에요. 특정인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국가기관이 뭘 문자로 구성된 뭘 만든다? 법규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법규가 뭐냐? 그 법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입니다.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민의 권리 의무랑 관련된 일반적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른 말로 누구나를 일반적이라고 부릅니다. 추상적은요, 불특정의 시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불특정의 장소, 서울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어디에서도죠.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장소, 시간, 언제, 어디에서나 따라야 할 규범, 이게 법규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할 규범. 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하지 마라. 누구만 하지 마라? 전 국민 누구나 하지 마라. 언제 하지 마라? 오늘도 내일도 하지 마라. 어디에서도 하지 마라. 이게 법규인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 애들한테 술 팔지 마라. 누구나 팔지 마라. 오늘도 팔지 마라. 내일도 팔지 마라. 어디에서도 팔지 마라. 이게 법규예요. 그럼 행정은 뭐냐? 보통 행정은 처분 이렇게 부르는데,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개별적은 일반적에 대하는 말인데 이쪽이 불특정 다수인이었죠. 이쪽은 특정인이에요. 특정인. 이쪽은 구체적이죠. 추상적인 불특정이었죠. 이쪽은 특정의 시간이나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에 애들한테 술 팔지 마. 이건 누구나 팔지 마. 언제 어디서나 팔지 마. 법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를 위반한 집, 영업정지 때리게 되면은 당신
특별히 지정했죠. 당신만. 당신의 집에서 장소 정했죠. 3개월간 영업하지 마. 시간도 특정해줘도 뭐죠. 음주운전 하지 마라. 법규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하지 마라. 당신 면허정지 3개월. 당신만 면허정지 하지 마라. 사안을 정해줬죠. 3개월 동안 시간 정해줬죠. 이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은 이제 입법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이건 행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입법은 누구나 따라야 할 그런 규범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그에 따라 행정을 구체적으로 특정인한테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줄게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한테 일반 추상적으로 법규를 만들어서 해라 하지 마라. 개별 구체적인 규율을 통해서 처분을 통해 해라 하지 마라. 국민을 규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위반하면은 행정법규를 위반했고 행정처벌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을 받죠. 이를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행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회사 안에 회사 내부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 100만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겠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따라라 일반 추상적 규범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정규칙이다라고 그래요. 공무원들 차량 10부제 운행하라. 공무원들, 우리 국민은 상관없어요.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공무원이라면 10부제 운행하라. 이게 행정규칙이죠. 동사무소 구청할 것 없이 여름 온도는 26도를 유지하라.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입니다. 우리 국민은 24도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직무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직무명령. 예. 김 공무원, 내일 세종시 가서 어떤 업무 처리하고 오세요. 이런 것들이 직무명령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무원들이 위반하면은 공무원들은 뭘 먹게 되느냐?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징계벌.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예, 용어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법규. 누구나 언제 어디서 따라할 규범, 처분, 개별 구체적인 거. 공무원들 누구나 언제 어디서 따르라 행정규칙. 그다음에 이제 직무명령.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입법과 행정의 비교였습니다. 사법 재판이죠. 재판입니다. 행정은 사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행정은 국민이 신청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청을 해야 되는 행정도 있습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도로점용허가를 내줍니다. 그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이 없어도 행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 영업 단속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집 영업 단속 나와요. 신청도 안 했는데 음주조사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혹은 꼭 이렇게 규제적인 것만 말한 건 아닙니다. 국민의 복리. 한여름인데 더워요. 근데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량진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해낸 아이디어랍니다. 신청 안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각 구청마다 다 횡단보도 앞에 이런 걸 설치합니다. 신청 안 했지만 신청 없어도 이렇게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법은요, 신청이 없으면 사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요,
법원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억울하시죠?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다. 억울해요 라고 소송을 청구하면은 꼭 소송을 청구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따져줘요. 아주 뭐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를 불고분리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심리할 수 없다. 청구한 것만 따질게. 뭐가 억울해? 이것만 억울하다는 거지. 알았어.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니? 그것만 따져줍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국가작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은요, 미래지향적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들 미래지향적 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공익추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나아갈 이상적인 방향이 뭐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즉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이렇게 쭉 보고 제가 대통령 되면은 이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회말로 이상적인 사회지요. 라고 국민들한테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라고 국민들에게 이상적인 사회를 제시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랑 이쪽이 맞다. 공약을 듣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이라면은 이상적인 사회 실현, 공익 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래서 우리한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지지해주세요. 제가 그런 사회 만들겠습니다. 정책,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익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이 이만큼 허용하고 있는데 내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이쪽 행정과 맞다. 이쪽 행정을 하겠다.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걸 약속했으니까 이만큼 허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난 이쪽 행정을 하겠다. 재량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법은 미래지향적이면 안 됩니다. 즉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법관은요 절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무엇가 이상적인 사회인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법이 규정해 놓은 범위에서 그대로 재판만 하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적법입니다. 이렇게 위적법만 판단해야 됩니다. 공익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위법, 적법이라고 하는데 법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 B, C를 허용하고 있어요. 자, 이 행정은 A만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행정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부한테 재량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그 행정 상황에 딱 맞는 행정을 자기가 판단해서 행정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랑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상적인 그런 사회랑 A가 맞다. A라는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당이라고 그래요. 공익에 잘 맞다는 겁니다. B와 C는 법이 허용하고 있지만 A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익이 안 맞다. 이걸 부당이라고 그래요. 적법한데 부당한 거예요. 공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는 D나 E를 했죠. 이건 위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건 위적법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이걸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인지 국민에게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위적법만 과거 사건을 해결할 뿐이죠. 과거 분쟁만 해결하지 미래지향적인 당부당 판단을 못합니다. 위적법만 판단해야 됩니다. 적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것만 해야 되죠. 행정부는 스스로 추구하는 공익 기준을 설정해서 공익에 맞도록 행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당, 부당, 재량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그 법이 규정해 놓은 만큼만 재판을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요, 행정은 상하 계층체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이 계층이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위에 있고요. 저기 뭐 구급 공무원까지 쭉 계층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급 기관이 A, B, C 중 A가 공익에 맞다. 이 행정해라 하면은
예 하고 쭉 해야 되죠. 한 5급 공무원 정도가 아니야, 내 밑에 것들은 C로 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상급청의 지시를 쭉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상호 독립체요. 1심에서 졌던 사람이 2심 가면 또 이길 수도 있고, 2심에서 이겼던 사람이 3심 가서는 또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독립체 혹은 병렬체라고 합니다. 각기 독립된 기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사법은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법을 원활히 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바탕 지식, 뭐 윤활유적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문특강 3강 말씀드렸는데, 3강에서 행정법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공법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으로 나눈다. 형식적 의미 입법, 행정, 사법, 실질적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어떤 국가작용 줬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맞춰보시라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나 너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시게 될까요? 진짜 잘 아시게 될 거예요. 영어 ABC 할 때 고민이시잖아요. A를 어떻게 그리냐, B를 어떻게 그리냐. 근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하고의 비교, 법규, 처분, 행정규칙, 직무명령. 그 다음에 사법하고의 비교를 살펴봤는데, 시험이 뭐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라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잡고 계셔야 뭐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제 용어를 알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윤활유적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인문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이제 행정법의 난이도, 그리고 출제 범위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다음에 3강에서는 행정법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입법하고 사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문특강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인문특강을 한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막 두려움을 가지시라, 어깨에 막 부담을 들려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셔도 충분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취지입니다. 역효과가 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랑 맞지 않습니다. 행정법 정말 쉬운 과목이니까요. 그냥 용기 내서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예, 믿고 기본 이론 시간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즐겁게 보셔야 됩니다. 3번 이상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